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3월 23일 오전 11시 29분입니다. 비트코인 뭐 할 얘기 많은데요. 일단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다. 중국 욕 많이 하죠.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 미세먼지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국가적으로는 이제 뭐 잘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이 미세먼지 진짜 답답하고요. 뭐 코도 막히고 뭐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칼칼해지고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틀 전에 마스크 벗었다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미세먼지 오니까 다시 써야 하는 매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더 매일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풀리다 보니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미세먼지 일단 건강 유의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야, 보이시죠? 이 음봉 보이죠? 음봉. 멋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요. 0.25 파월이 발견했습니다. 야, 제가 3월 이거 돌아보면요. 아니, 시장에서는 동결이나 0.5 보고 있는데, 아니, 너 혼자 0.25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진환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0.25 제가 왜냐면 그때 87%, 97%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저는 0.25 본다고 주구장창 얘기했거든요. 아마 아시죠? 결국 근데 결과는 0.25로 됐습니다.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0.25가 사실상 끝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3월 22일 0.25 발표됐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물어봐야죠. 파월한테 이게 끝이냐? 근데 우리 파월 형 뭐라 했죠? 그것은 무슨 개뿔. 예?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 그리고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였죠?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들어오시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의견도 좀 다릅니다. 예. 제가 지난 장성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하고요. 세상에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연준, 그리고 파월, 그리고 세 번째 이진원 유튜버. 이렇게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예, 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일단 파월은 일단 이 얘기를 했어요. 금리는 없을 것. 근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리다 했죠. 일단 첫 번째가 저는 기준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그냥 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겁주기 위한. 저는 겁주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상대로라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했다시피 3월 20일 저는 인하 확정됐고요. 그러면 다음 언제 있냐? 5월 3일. 제가 이 텀 있죠. 이 텀이 이제 4월 한 달 동안 있죠. 오늘부터. 이때 동안 오늘 장세 어떻게 나올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5월 3일. 저는 0.25 한 번 더 갈 거라 봅니다. 저는 제가 총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5월 3일 날 0.25 또는 0.5를 빅스텝 밟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금리가 얼마에 맞춰지냐면 5.25를 저도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더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5.5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시사는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근데 그 중단하는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5월 3일 날 0.25로 가서 스탑을 하느냐 아니면 0.5로 가서 그냥 한 번에 때려 맞춰서 중단을 하느냐 아니면 0.25를 보고 또 한 번 6월 14일까지 한 번 더 가서 0.25를 하느냐 다시 5월 3일 날이 그리고 6월 14일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리 동결을 칠 건지 최종적으로 선언을 할 건지 아니면 5월 3일 날 0.25 가고 6월 14일 날 0.25로 또 셀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건지 아니면 0.5로 그냥 한 번에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어제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동결 있죠. 동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동결 못할 거라 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CPI 다 발표 보고서 진행하려고 하면 전 동결 아예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솔직히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은 솔직히 0.25에 가깝긴 해요. 근데 0.5로 시장의 예상을 깨는 시나리오를 아예 염두를 안 해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단 0.25에 대해서는 한 6, 6, 7 이 정도의 비율로 줄 것 같고요. 여기는 3, 4의 비율로 아예 없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5월 중으로는 0.25가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6월까지 끌 거는 같은데요. 지금은 저도 6월까지는 사실 길게 끌 것 같지는 않고 5월 중으로는 끝낼 거는 같은데 그 금리 인상의 범위가 이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파월, 연준 그리고 이진환이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미 연준은요. 1년 전에도 코멘트를 보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면 2020년에는 2%. 모든 코멘트가 틀렸어요.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결국 이번 FOMC 기준금리의 파월의 발언들도 종합해 보면 결국 저는 올해까지 인하 안 한다는 그분의 입장을 조금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5%는요, 진짜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면 정말 미친 거예요. 정말 미친 겁니다. 이거 진짜 높은 거고요. 이 대출금리가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예금금리가 5%라는 얘기는요, 대출금리는 지금 7%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대출금리가 7%라는 얘기는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공실률 엄청 높습니다. 그 대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기준금리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대출 있죠. 대출을 하고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지금 거의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자만 갚기에도 지금 벅찬 거예요. 원금은 무슨 개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을 했던 게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이 인상되면요. 이렇게 높을 때마다 금융시장들의 붕괴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IMF 있죠. 대한민국에. 그 IMF 때는요. 파월이 아니었고 앨런 그린스펀이었어요. 이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을 때는요. 기준금리가 6%까지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한국금리가 계속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가장 큰 게 계속 결국은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던 자본들 있죠. 이게 아무래도 한국 금리가 3.5%인데 미국은 5% 준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유출이고요. 이 자본 유출이 되면서 외환차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터졌던 게 IMF예요. 결국 1990년도 앨런 그린스펀이 기준금리를 6% 인상하면서 IMF가 터졌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980년도 폴 버커가 있을 때는요. 기준금리가 무려 얼마였을까요? 20%였습니다. 20% 인상이 되고요. 이때 유동성 파티하던 멕시코는요.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서 남미 국가들도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이런 유동성 파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2006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4%였고요. 이 기준금리가 4%까지 올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졌고요.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그리스,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도 뭐가 유동성 파티를 열었을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된 계기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미국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결국 이 유동성에 대한 거품이 꺼져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하잖아요. 결국 이 거품이 꺼지기 위해서 기준금리 현재 5%는요. 시간이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꺼지는 계기를 만드는 신호탄을 쏜 거예요. 그게 바로 SVB 사태였고요. 이 코로나 덕에 대출을 정말 영끌까지 해서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제 파월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SBB 사태는요. 사실상 그냥 은행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그냥 부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은행은 살아남는 거고요. 니네가 운영을 방만하게 했거나 잘 못했다면 그건 망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똑같거든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직도 건재하고요. 물가는 20%대까지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 인하 없다라는 그의 발언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100% 믿어도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월에 나오는 거에 전에 나오는 물가 지수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요. 물가가 만약 정말 아직도 안 잡힌다고 하면 그때 제가 봤을 때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아서 확실히 밟아주는 계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봤을 때 아마 마지막 금리 중단 선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지금 사실상 자국의 국가 외에 동맹국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의 위기 상황은요,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한 번 더 매년 10년마다 날아오는 주기설처럼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을 정말 오래 걸리고 고점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 했죠. 저는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찐반등은 맞지만 하락으로 턴을 하기 위한 마지막 파동이라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파동의 정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로 이제 가는 수순일 거라 보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이 구간은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비트코인 세계에서 암흑기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든 뭐든 상승을 하다가 한번 파동 오는 거 있죠. 파동은 오고 그다음 또 한 번의 파동이 왔을 때 또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정고점까지 가는 거는 지금은 아닐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은행 그리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가 정말 시작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바라느냐? 당연히 바라지 않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제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이것이 맞으면 유튜브 1등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저도 1등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게 맞으면 사실상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맞다기보다는 생각이 그렇다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노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 믿고 신저점 기다리고 있어. 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한이 형, 알트 눌릴 때마다 주봉 보고 분할 아직 유효한 거 맞으면 하트 눌러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매도를 해야 하는 구간인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사실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4,100만 원까지는요. 내가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500만 원을 더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간을 나눠보시면 이 구간을 더 먹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구간은요. 지금은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눌리긴 했는데요. 저는 더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구간을 잘 보시면요.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열려 있더라도 이 위에는 전부 다 윗꼬리로 달고 내려올 가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떻게 매매를 하시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하는 목인 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어제 장이 흔들리긴 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3월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FOMC 발표 전에 나왔던 결과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요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FOMC 역량이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0.25라는 0.25도 호재는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추세선 이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에 가까운 차트상으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대신에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하나 물어보면 저는 좀 멀긴 한데요. 3,300만 원이 좀 멀긴 해요. 3,300만 원이면 너무 멀고요. 3,410만 원, 3,400만 원 이탈을 하면 만약 이탈을 하는 흐름이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봉이 지금 여기를 일봉이 깨고요. 또 한 번 깨고 이런 봉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났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3,400만 10만 원이 맥스거든요. 이 이하까지 이탈을 하면 이거는 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조정 라인까지는 조정 라인이라 볼 수 있는데 3,420만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손절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걸 볼 거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영상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월 그리고 4월, 5월 0.25 나왔고 5월에 0.25 또는 빅스텝 본다 했죠. 그러면 이제 쉬는 타이밍이 있죠.
여기에서는요, 대부분 하락보다 상승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 기간 동안 보면 패턴상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어, 확률이잖아요. 결국 확률적으로는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리플 뭐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고요. 어제도 뭐 상승률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스택스는 뭐 말 두말할 거 없이 올랐고, 마스크는 뭐 마스크 벗으라고 힌트 드렸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아직까지 저 이더리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동일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월 기준으로 뭐라 했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없고요. 어떤 이슈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횡보를 하는데, 이렇게 이슈성 있는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간 자금에 비해서 알트들한테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알트들 움직일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성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징성도 있고 안전하고 이슈 하드포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는 크게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4월 12일이니까요. 상하이 하드포크 결정 전까지는 움직이는 흐름이 또 나올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뭐 댓글도 더 읽어드리자면, 주식이긴 한데, 네, 주식이니까 안 말씀드릴게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면, 주식하고요, 코인의 큰 장점은 일단 주식은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예.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거를 반영하는 게 사실 해외 주식이긴 한데요. 국내 주식은 사실 저는 사실 쳐다보지 않아요. 예. 올라가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코인은 재무제표가 없어서 너무 다른 환경입니다. 이진환 전문가님처럼 저도 올해 7월 이후 마지막 하락 오파가 최종 반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시 잡아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이에요. 예전에 누가 올리셨는데 저랑 똑같은 관점이라고 하셨죠. 그냥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저랑. 그게 뭐였냐면, 보이시죠? 이것도 잘 보시면요. 이 지금 차트랑 보시면 거의 똑같거든요. 상승을 했을 때 가는 범위가 여기까지였던 거 있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내려왔을 때 계단식 하락, 퉁퉁퉁 신저점 깨고, 그래서 11,400까지 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2023년부터 2025년, 2026년까지 보면요. 기간상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죠? 2년 걸립니다. 저랑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박스권 이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끔씩 절대 여기는 못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무지성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항이 긴 차트들은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양봉 뜨고서 하락하고 쌍바닥 그리고 하는데, 저항 돌파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이런 봉들은요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 빠지는 차트 나오잖아요.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반등이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이렇게 저항을 강력하게 만든 매물대들은요, 쉽게 말해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해보자면, 맞고 안 맞고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의 좋은 관점이라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바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얘기 다 다르니까, 그쵸?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알트 추천 부탁드려요. 알트 중 이더리움이 안전한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현 비중은 없으신가요? 저는 비트 비중은 줄였고요. 이더리움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외의 알트들 중에서는 스택스하고 플로우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아님, 4년마다 큰 하락 온다는 규칙이 맞다면 큰 하락장에 불장이 온다는 규칙도 맞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번 영상,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불장이라는 기준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락과 상승의 기간을 따져보면요, 상승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승장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1년에 두 번은 상승장이 온다라는 의견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1년에 두 번 중에서 그 상승이라고 나오는 기간은요, 어쩔 때는 몇 주고요. 정말 길면 한 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고 나머지는 다 횡보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상승이 나오는 기간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원화 상장으로 1000% 이렇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점점 고점이 적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100% 오르기도 쉽지 않은 환경으로 줄었고요. 점점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에서도 사이드카 발령되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계속 제도권화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가야 돼요. 그 이유가 제도권화에 들어올수록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도박이라고 인식하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편입되려고 하면 이걸 인식을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시간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0.25나 0.5 강력하게 나가면 그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안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까지는 매매를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5월부터는 0.25, 0.5를 맞추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줄여나가야 하는 시기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요.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여기인 건데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결국 이걸 먹겠다고 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와서 빠지고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 차트들 있죠. 이 계단식 차트를 보면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분량보다는 하락에 대한 기간이 앞으로 더 많은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현물보다는 선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대.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매매 스타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시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미친 거죠. 예, 좋은 게 아닙니다. 투자 습관상. 예,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건데 4년 폭락론인데 이진아님 얘기를 보면 2026년에만 폭락이 오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폭락이 올 적은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0.25 결국 나왔죠. 뭐 대부분 상승 관점으로 보는데 혼자 하락 같죠. 상승은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0.25 3월 예상은 100%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4월은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5월에 나오는 0.25, 0.5에 반영되는 지표들이 나오겠죠. 저는 일단 0.25를 보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월은 보름 까지만 4월 15일 전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관망에 대한 시선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있게 저는 3월 내내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연준뿐만 아니라 파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텔레그램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링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보다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